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아침 7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잔말 말고 안민석은 300조 찾아오고 이준석은 경제학 졸업장 가져와라.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모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채 관련입니다.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단독 기사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선관위의 4급과 5급 직원도 자녀 5명을 특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조사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빠 찬스 의혹이 11건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그리고 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드러난 6건에 더해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서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직원 전체를 다 조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4.15 부정선거 규명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노태학의 10가지 죄악이라는 것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노태학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진이 안 나오죠? 네. 노태학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의원이 노태학의 10가지 죄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저지른 10가지 죄악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습 고용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집단의 수장이다. 오산 재검표장에서 관리관이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유효라고 판정했다. 전 이거 보고요 기겁을 했습니다.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어. 근데 그것이 유효다. 이게 노태학입니다. 기겁을 했어요. 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는 150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주역이 됐으나 단 한 건도 이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용을 안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태학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민경욱 나는 노태학이 경찰, 검찰, 고등법원에 끈질기게 고소, 고발, 재정 신청까지 했으나 결국은 모두 기각됐다. 다섯째, 소쿠리 선거를 악마한 노정의 후임으로 김명수의 낙점을 받은 김명수의 술친구다. 여섯째,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선거무효 소송을 계속 미루면서 재검표도 하지 않은 대법관들에 대한 나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도장을 찍어자다. 일곱 번째,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결한 역사의 죄인이다. 여덟 번째, 50억 클럽 회원으로 의심받는 자다. 아홉 번째, 재검표 때 나온 화살표 투표지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스티커가 붙은 채로 프린트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넘긴 자다. 입장을 바꿔서 너 같으면 그런 투표지를 받아들고 투표했겠냐. 열 번째, 선거무효 소송을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225조를 어김으로써 부정선거를 영속적으로 가능하게 제도화시킨 판례를 넘긴 자가 노태학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노태학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아빠 찬스 이용 고용세습과 관련하여 노태학은 잘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능.
일단 조직의 장이 되면 조직을 바쁘던 바쁘지 않던 상관없이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겁니다. 즉 조직을 장악할 수 없는 능력을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능한 사람한테 무능하다고 얘기하면 화를 내요. 근데 노태학 씨 화낼 거 없어요. 당신은 무능해요. 그리고 사악합니다. 당신은 무능하고 사악합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일은 왜 이렇게 무능하고 사악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무능하고 사악한 공무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겁니다. 대법관은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비극이라는 겁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극은 무능하고 사악한 공무원을 그 자리에 둔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두 번째 비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무능하고 사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비극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극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능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비극입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이준석 씨가 고발하겠다고 그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준석이가 경찰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다들 경찰서에서 봅시다. 자기가 다 고발하겠다는 거죠.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난 복수선거이라고 말한 적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준석이 하버드대학교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즉 컴퓨터 과학과 그리고 경제학을 동시에 복수 전공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야, 그렇게 어려운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서 이준석은 참 머리가 좋고 똑똑하구나 라고 그러는데, 이준석이가 졸업장을 발표했는데 그 졸업장에는 공개했어요.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이준석이가 졸업장을. 거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만 있었지 경제학, 에코노믹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 나는 복수 전공이라고 말한 적 없어. 그냥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얘기했지 복수 전공이라고 말한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올라온 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필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 컴퓨터과학 학사 두 개가 다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결합전공, joint concentration, 결합전공.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차명진 의원은 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를 충분히 하고 글을 쓰신 분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결합전공, joint concentration은 복수전공, 더블 concentration이 아니다. 결합전공과 복수전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결합전공은 성적표에는 표시되지만 졸업장에는 표시가 안 된다라고 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준석이가 뭐 공부했다 어쩌고 하는데 졸업장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은 복수 전공을 한 것이 아니라 결합 전공, joint consent, 결합 전공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군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경제학과 컴퓨터 공학을 주전공, 메이저 코스 했다. 즉 복수 전공했다라고 버젓이 소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석군, 이준석 군은 그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경제학 두 분야를 4년 안에 복수 전공한 천재 중에 천재라는 겁니다. 그는 이 타이틀을 밑천 삼아 대표 때 공직자 필답 시험을 저항 없이 도입했고 방송에서 천재 컨셉으로 출연했습니다. 나는 이준석 군이 결합 전공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복수 전공이라고 속여온 것을 사과하라는 겁니다. 어물쩍 나 결합 전공 맞는데 왜 의심해? 하며 10년간의 거짓 기간을 순삭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 전공 아닌데 복수 전공이라고 10년간 속인 것도 간사한 행태인데 내가 언제 결합 전공했다고 그랬지? 복수 전공했다고 그랬어? 라고 공공연히 떠드는 것도
간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을 IQ 2자리로 보는 오만함입니다. 그냥 제가 경제학 몇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몇 과목 더 들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공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이준석을 돌머리라고 말할까라고 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을 제가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이분입니다. 자, 안민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재산 300조라고 얘가 얘기한 일 없다는 겁니다. MBC가 2019년 8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 은닉재산 규모를 400조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MBC의 보도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자신이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내가 박정희 재산이 400조 원이라고 허풍을 쳤다고 하고 최순실 씨 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단언컨대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나를 허풍쟁이로 몰아가려는 의도. 나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로는 300조 원 규모이고 이것이 최 씨에게 흘러가 은닉재산이 뿌리가 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순실 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말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통치자금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본 300조 원 규모이다. 근데 이것이 최 씨에게 흘러들어간 은닉재산이 뿌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0조나 돼. 근데 최순실로 흘러들어갔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다.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잔말 말고 안민석은 300조 찾아오고 이준석은 경제학 졸업장 가져와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두 사람 다 모두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안민석과 이준석 모두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아줘요.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뽑아줘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 이런 거짓말쟁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끝나야죠. 이런 거짓말을 했으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준석의 그 거짓말을 옹호하는 사람, 아직도 안민석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호법 파동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의료 수요보다 간호의 수요가 더 많아졌다. 사람이 고령화됨으로써 의료의 수요보다 간호 수요가 많았다. 이게 기본 착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료법 체계가 의료가 간호를 억누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댓글로 저에게 아주 점잖게 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로 기자, 당신은 잘 몰라. 라고 타이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간호법 파동을 음모론으로 이해하면 사태가 풀리질 않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정확한 칼럼을 썼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칼럼을 중앙일보가 썼어요.
간호법 파동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의 서경호 이분이 논설위원입니다. 논설위원이 글을 썼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지금 간호원의 수요가 간호사의 수요가 폭발적이다. 저 지방에 먼 데 살고 있는데 좀 와달라는 사람의 숫자가 간호 요구가 엄청나게 많다. 의사는 못 간다. 거기. 근데 간호사가 거기 가면 그것이 위법이다. 그리고 지금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술하는데 그것도 위법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비를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지금 의료의 맏형은 의사들이다. 근데 의사들이 그것을 억눌러 왔다.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는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맏형이지만 그에 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 건강을 아무리 앞세워도 국민과 환자의 눈으로 보면 그저 직업,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영역에 충실한 이익단체일 뿐이다. 누가? 의사단체들이.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우파 유튜브, 제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파 유튜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창하게 이것을 음모다, 아주 준엄한 자세로 컴컴한 데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간호법을 음모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료의 수요보다, 즉 의사의 수요보다 간호원의 수요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전부 위법인 겁니다. 의사가 이것을 위법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지금 간호법에도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걷어내면 됩니다. 기본은 의사단체가, 의사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그리고 해결책입니다. 절대로 음모론으로 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음번 뉴스입니다. 김명수 사법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점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재판, 민사사건 할 것 없이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판사 1인당 처리 사건 수에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와 비교할 바가 아니어서 조직 확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판사 중원은 분명히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번은 늘리라는 겁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사 다 늘려라. 대법원 법관도 늘리라는 겁니다. 저는 300명으로 증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대법관도. 다만 판사 증원의 문제를 직업 판사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은 뭐냐면 판사 정원 내릴 때 변호사 출신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광범위한 겸직 명예판사를 운영한다. 가령 노동사건의 1심 재판부는 1인이 직업판사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추천한 2명의 겸직판사로 구성된다. 최고심인 연방노동법원의 재판부는 3인이 직업판사와 2명의 겸직판사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과적 운영,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의 지고 및 재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겸직판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아직 일단 전제 판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창세기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원의 숫자를 늘려라.
법원의 재판 건수가 쌓이면 판사의 숫자를 늘려라.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300명 지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김준건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는 증언을 할 때 판사만 증언하지 말고 전문가를 판사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대법원 판사를 꼭 변호사 출신, 사법고시 출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판사와 대법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요즘 AI가 발달돼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대법원 판사,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고 판사의 숫자를 늘릴 때 전문직에서 종사한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 전문직에서 종사했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판사 아들 판결문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같던데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논리가 없어. 그런 사람으로부터 판사로 우리가 쓸 필요가 있을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이 사람들. 우리는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심리불속행제도로 민사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휘각 사건의 85%가 쓰리통으로 들어가요. 왜? 기득권, 대법관들이 자기 기득권, 전광예우 기득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판사 숫자를 늘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대법원 재판피해 연구소가 개설됐습니다. 지금 이 이메일 주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변호사들이 모여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대법원에서 요건에 맞지 않음 한 줄 딱 해가지고 기각. 그래서 인지대, 변호사대 비용 다 들여서 한 사람이 그냥 1년에 많고씩 쓰레통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개 변론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여러분 잔뜩 몰려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침묵하는 변호사는 사입입니다.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런 변호사한테 법률 대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판사 수는 늘어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 300명 정도로 대법관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위헌입니다. 변호사들은 여기에 모여서 헌법재판소에 공개 변론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변호사는 다 사이비 변호사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미국에 그 횡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횡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에게 좀 뭐랄까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횡단할 때 독자들에게 알려서 같이 가야지 왜 너만 횡단하느냐.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미국 횡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빠르면 올 가을 아니면 내년에 미국 횡단을 다시 합니다. 제가 미국 횡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입니다. 그렇게 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리면 미국은 시스템이 강국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비근한 일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번 미국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잤습니다. 23일 동안 에어비앤비에서 잤어요. 모두.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숙박 시스템은 에어비앤비가 장악했습니다. 한국만 안 돼요. 한국은 에어비앤비를 외국 사람만 투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에어비앤비를 허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시스템입니다. 집이 모두 있어. 노는 집들, 자기가 안 쓰는 집을 숙박시로 쓰는 거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우버 시스템. 자기가 안 쓸 때에
자동차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건 시스템입니다. 제가 미국을 2번 횡단했죠. 2016년대, 이번에 2013년. 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시스템이 미국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왜 선진국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종단 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제 밑에 그 조수를 PD로 승진시켜서 일본 열도 종단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가셔도 되고, 가족이 4명이 가셔도 되고, 일본 종단 여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대도시는 제외합니다. 대도시는 우리나라 서울이 일본보다도 더 발달된 데도 많습니다. 과연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일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종단을 합니다. 미국은 횡단이지만 일본은 종단입니다. 대도시는 안 갑니다. 일본의 중소도시, 어촌, 농촌의 욕강이라고 그러죠. 여관에서 가능한 한 거기서 숙박하고, 일본의 술도가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온천을 방문하고 하는 일본 열도 종단 여행을 기획하는 정 PD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도 일본 종단 여행을 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동안 갑니다. 저하고 같이 가실 분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열흘 동안에 엿새가 휴일입니다. 나흘만 휴가를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 PD에게 전화를 하셔서 일본 열도 종단 여행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뻔뻔한 사람이 승진하고, 뻔뻔한 사람이 돈을 벌고, 뻔뻔한 사람이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뻔뻔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직 그분은 본인의 과거의 그 과오를 속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지율이. 그건 외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본인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저질렀던 과오를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그리고 각 도처에 문재인 패거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재판은 늘어지고 있고,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재판 건수가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위선을 떠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누가 더 사악하지? 누가 더 거짓말 잘하지? 나 그 사람 뽑아줄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바른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들어왔는지를 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능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간호사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료의 수요보다 간호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 간호의 수요 속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호사들이, 제가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들에게 부탁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일정한 기간의 숙련을 쌓으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네. 또 의사들도 그걸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일정한 이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직위나 권력을 하면
그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진입을 자꾸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아주 못된 DNA입니다. 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